테마 투나잇 오늘 두 분이 가져온 테마입니다. 오늘은 두 분 다른 테마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김연결 대표님 탄소 포즈, 두 마리 토끼 잡아줄게 라고 가지고 와주셨고요. 그리고 김재경 대표님 웹툰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 테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 그리고 탄소 포집입니다. 근데요, 두 마리 토끼라고 일단 얘기해 주신 부분 어떤 게 두 마리일지 이거 짧게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 중국, 유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미국하고 유럽 쪽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쪽인데, 미국은 지금 LNG, 즉 화석 연료를 팔겠다고 그리고 개발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반면에 유럽은 이 환경 쪽에 굉장한 이 규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맞춘다 그러면 산업을 같이 쓸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기술이 있더라도. 근데 자, 이 두 가지 기술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CCUS 기술이거든요. 미국의 LNG 요게 개발이 많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CCUS 기술이에요. 요걸 같이 한다 그러면 LNG를 쓰면서도 친환경 그 섹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또 CCUS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했을 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또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또 해결하기 때문에 유럽 쪽도 같이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CUS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지금 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CCUS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지금 미국이 됐든, 미국이 트럼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죠. 근데 아마 그때는 전 세계적인 추세, 즉 친환경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LNG만 파게 되면 아무것도 대안도 없이, 그러면 나중에 트럼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CCUS 기술을 같이 가고, 그리고 유럽까지도 이렇게 되면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함께 좀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요,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을 해서 요거를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탄소 포집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탄소 포집 기술에서도 아까도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우리가 관련주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자꾸 이 바다의 표면이 높아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 바다의 해수 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인도네시아인가요? 수도가 잠겨갖고 또 옮긴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극해 얼음이 녹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라니냐나 이런 환경적인 재앙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허리케인 뭐 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갖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에는 또 이상기후 때문에 메뚜기 떼가 또 출몰을 해가지고 또 곡식 다 먹고 있고, 자,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지금 탄소를 계속 발생을 시키면 이런 환경 재앙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린 그걸 막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거 탈퇴를 하면서 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시장의 추세는요,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가 좋고 해야 되는 이유는 뻔히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그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게 되면 유럽한테도 밀리고 또 중국한테도 밀리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본인이 이거는 내가 약간 또라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미국이 여기 참가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겠다, 뭐 이런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요, LNG를 개발하면서 CCUS를 자기가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환경 쪽을 아예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CCUS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LNG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화석연료를 좀 더 강화를 한다 그러면 CCUS 포집은 당연히 들고 가야 되고, 그래야지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화석연료 플러스
그리고 이 CCUS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져가야지 나중에라도 사전 후에라도 아니면 이 트럼프 임기 내에서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플러스 CCUS는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CCUS 시장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신재생 에너지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바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 울리는 것도 내연기관 싹 다 바꿔야 되는데 한 방에 못 바꾸니까 차례차례 바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바꾸는 기간 동안에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CCUS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2040년까지 이 기술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화석연료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화석연료를 쓰기 위해서라도 CCUS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40년까지 이 시장 규모만요, 연 800조가 될 것 같고요. 2040년 이후에 10년만 돼도 8,000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CUS 기술은 LNG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에 이 LNG 그리고 포함해서 석유, 이 화학, 이 연료가 계속 사용되는 한 계속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요. 자, 이 CCUS 기술은 단기 재료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10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CCUS의 기술 발전은 지속돼야 된다. 그리고 시장 규모도 더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 여러분들이 잘 보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규모가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될지는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편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을 생각해봤을 때는 오히려 석탄 관련한 사업들 채굴을 금지한다든지 줄여가든지 좀 이런 정책들을 펼쳤었는데 이제 완전히 또 뒤바꾸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시장 영향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섹터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정리해 볼까요? 석탄에 관련된 거니까 석탄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조 바이든 이제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최대 생산 지역입니다. 지금 파운더 리버 분지에서 지금 석탄 채굴을 금지해야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법안을 또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갔죠, 섹터들이. 근데 정권이 또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예전에 이제 LNG, 지금 가스라든지 석유, 석탄 이런 걸 또 지금 트럼프는 또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법을 다시 한번 또 지금 바꿨는데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4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이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석탄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그리고 지금 기관의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규제에 따른 수십 개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폐쇄를 중단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관련된 이슈가 좀 커지면서 사실은 전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관계 부처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망 공급을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을 추가 가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도 물론 지금 중요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구간은 분명히 트럼프 정부가 있는 한은 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부활이 되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를 몇 개 한번 볼까요? 너무 관련주를 좋죠. 차트로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 네네. 이거 살짝 빼먹었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일단 종목인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현재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 방안에 대한 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석탄에 대한 이슈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고 저점을 최근에 지수와 더불어서 찍었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도 한번 석탄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란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저점에서 추세를 조금씩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GS 글로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백강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백강산업보다는 이 아까 말했던 세 종목보다는 그리고 GS 글로벌 이 종목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잘 보시면서 석탄에 대한 이슈가 트럼프 입에서 또 한번 나오고 뉴스에서 또 한번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도 위주로 갈 거니까 세 종목 꼭 담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GS 글로벌이 가장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탄소 포집 얘기하는 동안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관련주들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는 일단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히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시장 속에서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떤 거 위주로 보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친환경하고 이 화력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하고요 종목을 매칭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종목은 그린 케미컬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도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밑꼬리가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잘 나왔고 게다가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딱 보면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에서 소화가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저점을 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덜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7,500원까지 내려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린 케미컬이라는 종목은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ETA 제조사고요. 카본 캡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CCUS 기술이 투자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특히 여하고 여당, 야당 모두 다 이 CCUS 기술에 지금 공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케미컬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케미컬은 요거와 관련된 ETA 제조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볼 만한 종목은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필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산화탄소를 딱 가져오면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인도 있고 산소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을 때 이산화탄소만 이렇게 딱 가둬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전 세계에 필요한 그런 원소까지 다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솎아낼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레인은 국내 유일의 기체 분리막 솔루션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제가 종목은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만 원 언더에서 한번 더 노려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좀 조정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자, 에코바이오라는 기업은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NG 말고 지금 항공유에는 바이오 가스 즉 식용유를 정제해서 다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LNG 쪽에 CCUS를 쓰다 보면 이 비용이 늘다 보니까 바이오 가스 쪽에 수혜가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코바이오는 이런 바이오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또 매물대를 보시게 되면 또 정확하게 매물대에서 조정이 나왔고요. 거기서 한 2, 3일 정도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에서 4,400원 사이에서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간 조정만 잘 거치고요. 200일선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이 세 종목 꼭 넣어두시고요. 한 종목 더 봐드리면 한택이라는 종목이 얼마 전에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 CCUS 기술을 갖고 있는데 LNG 관련해서도 개발이 되면 이 기업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5천억 가까이 되고요. 매출에 비해서는 살짝 올라 있는데 LNG 쪽 관련해서 이 미국하고 협상이 계속된다 그러면 한택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52주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없어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택은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만 원 밑에는 당분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4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수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용기 대표님이 주목한 테마 탄소 포집 이야기 좀 먼저 나눠봤습니다. 관련해서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한택까지 한번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